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 무역을 공부하면서 관세라는 아주 직접적인 정책에 대해 알아봤었죠. 말 그대로 국가 간 무역에 정문을 딱 막아서는 가장 오래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국제 경제를 보면요. 관세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복잡한 정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오늘 배울 비관세 장벽들이에요. 이건 눈에 잘 안 띄는 뒷문을 이용하는 것처럼 아주 교묘한 방법들인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수출을 팍팍 늘리기 위한 수단, 바로 수출 보조금과 덤핑에 대해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관세는 뭐랄까 수입품의 세금 20% 이렇게 대놓고 알리는 정책이죠. 정문에서 통행료를 딱 받는 것과 같아요. 아주 정직하죠. 하지만 비관세 장벽은요. 온갖 까다로운 인증 절차라던가 위생검역 아니면 오늘 배울 보조금 지급처럼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입을 어렵게 만들거나 수출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 교묘한 뒷문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그럼 바로 핵심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 수출 잘하라고 돈을 지원해 준대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오히려 우리 경제 전체에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나요? 좋은 뜻으로 시작한 정책이 도리어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니? 오늘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아, 교수님, 그럼 수출 보조금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뭐든지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죠. 수출 보조금이란 말 그대로 정부가 특정 상품을 수출할 때마다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차 한 대를 수출할 때마다 정부가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럼 그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원래 팔려던 가격보다 100만 원이나 더 싸게 팔 수 있잖아요.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확 올라가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책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역설적인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처음 보면 선도 많고 해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저랑 같이 하나하나 짚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학이라는 게 바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복잡한 세상의 이면을 아주 명쾌하게 들여다보는 강력한 도구거든요. 자, 먼저 보조금이 전혀 없는 가장 기본적인 상태, 즉 자유무역 상태부터 볼게요. 여기 그래프의 세로축은 가격 P, 가로축은 수량 X를 나타내죠. 그리고 오른쪽 위로 쭉 뻗는 이 S곡선이 우리나라의 공급 곡선입니다. 아무런 정부 개입이 없을 때 이 나라는 국제시장 가격인 P0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해요. 이 P0 가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총 X0만큼을 생산해서 일부는 국내에 팔고 나머지는 수출하고 있겠죠. 이때 생산자들이 P0 가격에 팔아서 얻는 순수한 이익, 우리가 이걸 생산자 잉여라고 부르는데 바로 가격선인 P0 아래 그리고 공급곡선 S 위의 삼각형 영역, 즉 삼각형 AP0D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모든 분석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딱 끼어들어서 수출 한 단위당 P1 빼기 P0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선 완전히 신나는 거죠. 해외에 P0 가격으로 팔아도 정부한테 보조금을 추가로 받으니까 실질적으로는 P1의 가격을 받는 것과 똑같아져요. 그러니 국내 시장에서도 굳이 P0에 팔 이유가 없어지죠. 수출만 하면 P1을 보는데 말이에요. 결국 국내 시장 가격도 P1으로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생산자들은 신나서 생산량을 X1까지 확 늘리게 되고요. 자, 언뜻 보면 수출이 늘었으니까 좋은 정책 같아요. 하지만 비용을 생각해봐야죠.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총 보조금 액수는 늘어난 수출량의 단위당 보조금을 곱한 것, 바로 이 그래프의 사각형 BC P1 P0의 면적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돈일까요? 바로 우리 주머니,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바로 여기에 수출 보조금의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자, 경제 전체의 이익과 손실을 한번 따져볼까요? 우선 생산자들은요, 당연히 이득이죠.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올랐으니까요. 그 이익은 이 사다리꼴 AP1CD만큼이에요. 하지만 손해를 보는 집단이 둘이나 있습니다. 첫째, 국내 소비자들. 이제 더 비싼 P1 가격의 물건을 사야 하니까 손해를 보죠. 둘째, 정부, 즉 우리 모든 납세자들이죠. 사각형 BCP1, P0만큼의 세금을 보조금으로 내야 하니까요.
결국 이 모든 이득과 손실을 다 더하고 빼보면 생산자의 이득보다 소비자와 납세자의 손실이 더 큽니다. 그 차액이 바로 여기 그래프의 작은 삼각형 ACD만큼의 순사화적 손실이에요. 이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리는 비효율인 거죠. 가장 중요한 점은 수출을 돕겠다고 만든 정책이 결국 그 정책을 쓴 수출국 스스로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아, 교수님, 근데 뉴스 같은 거 보면 덤핑이라는 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떤 나라가 우리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런 이야기요. 이게 방금 배운 수출 보조금이랑 비슷한 건가요? 네, 아주 시의적절하고 예리한 질문이네요. 맞아요. 수출 보조금 얘기하면 항상 짝꿍처럼 따라다니는 개념이 바로 덤핑입니다. 둘 다 가격을 낮춰서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덤핑의 정의는 이겁니다. 같은 물건을 자국 시장에서 파는 가격보다 해외 시장에서 더 싸게 파는 행위. 이걸 덤핑이라고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수출 보조금이 정부의 정책인 반면에 덤핑은 순전히 기업의 가격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실행하는 거죠. 아니,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외에 더 싸게 팔아요? 그렇죠.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무서운 적대적 덤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일부러 피를 보더라도 원가 이하로 막 팔아서 현지 경쟁 기업들을 싹 다 망하게 한 다음에 시장을 독점하고 나중에 가격을 확 올려버리는 아주 악랄한 전략이죠. 둘째는 산발적 덤핑. 이건 경기가 안 좋아서 재고가 잔뜩 쌓였을 때 창고 비용이라도 아끼려고 해외 시장에 땡처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셋째, 지속적 덤핑. 국내 시장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초과 생산된 물량을 해외 시장에 싸게 넘겨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다른 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물건을 막 팔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을 위협하고 우리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각국은 이 덤핑에 대응하기 위한 반덤핑이라는 제도, 일종의 방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제소국은 우리 덤핑 당했어요 라고 주장하는 나라고 피소국은 덤핑 혐의를 받는 나라죠. 총 제소 건수를 한번 보세요. 7,000건이 넘습니다. 이 숫자만 봐도 덤핑과 반덤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는 국제무역 분쟁의 현장인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죠. 표에 있는 데이터를 좀 더 보기 쉽게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 약 30년간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시작한 나라는 인도가 압도적이네요. 그 다음이 미국, 그리고 브라질 순입니다. 보통 이렇게 내수 시장이 크고 또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적인 의지가 강한 나라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타겟이 되기도 쉽고 동시에 이런 반덤핑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포인트만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봅시다. 수출 보조금은 누가 한다고요? 정부가 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정책을 쓰는 수출국 자신에게 순사회적 손실을 입히죠. 반면에 덤핑은요? 이건 기업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수입국의 산업이 입게 되는 거죠. 이 둘의 행위 주체와 피해 주체가 다르다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오늘 배운 이 수출 보조금이나 덤핑 같은 개념들이 처음에는 그냥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용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시험에 나오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벌이는 치열한 경제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무기이자 방패인 셈이에요. 말 그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를 이해하는 열쇠인 거죠. 국제 경제학. 솔직히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래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안에 숨어있던 역설적인 진실을 발견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고비를 넘기면 여러분은 신문 기사나 뉴스에 나오는 복잡한 국제관계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분석의 틀을 얻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경제학은 여러분에게 세상을 더 깊고 더 명확하게 보는 힘을 길러줄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